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목요일이고요. 10월 6일이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고려시대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현종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중동전쟁에 숨겨져 있는 얘기도 오늘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요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요즘 다 물가 올라서 힘들잖아요. 10,000원 한 장을 가지고 푸짐한 한 상을 차려내는 10,000원의 행복 2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이 선선해진 가을 날씨에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고 당기는 피부 건조증 호소하는 분들 많으시죠? 피부 건조증을 막기 위해서는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널어 습도를 유지하시고요. 샤워 후에는 보습크림이나 오일을 발라서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피부 보습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갈수록 기온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출근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중북부에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0에서 50mm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과 높은 너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대산에도 첫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산 정상부에 20%가 물든 건데요. 약 2주 뒤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산악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 빨라졌기 때문에 시간을 미리 확인해서 여유 있게 하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13.1도, 대전은 14도, 부산은 16.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광주와 대구 22도로 한낮에도 20도 안팎으로 선을 하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번 주 후반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강릉 미사일 낙탄 대응 논란입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이 한미연합 대응 사격 과정 중에서 우리 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폭발은 뿐만 아니라 화재까지 발생했는데도 이 군 당국이 이튿날 오전까지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서 강릉 시민들이 불안했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강원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1시경부터 강릉에서는 폭발 소리가 난다, 불이 난 것 같다, 하늘에서 뭔가 떨어진 것 같다라는 112 신고 전화가 쇄도를 했고요. 그래서 소방당국은 즉시 사고 지역으로 추정되는 군부대 인근으로 출동했지만 군 훈련 중이다라는 군부대의 답변을 받고 다시 소방서로 복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강릉시청에도요, 폭발에 대한 문의나 그 이유를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쇄도했지만 군이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아서 밤새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네, 주민들은 이 폭발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라도 듣고 싶었을 텐데 밤새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면 정말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사고가 나고 얼마 지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사고 발생한 후에 무려 7시간이 지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오전 7시쯤 이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과 미군이 이제 합동으로 대응 사격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 군 당국이 언론에 보도 유예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매체 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어젯밤에 강한 폭발음이 2번이나 들렸다. 굉장히 밝은 빛과 소리가 났다. 혹시 전쟁이 났나 싶어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면서 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을 받았다라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이없는 사고에 대응도 어이가 없는데 네. 자칫
정말 강릉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이 합참 관계자가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훈련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 놀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한다라고 입장을 전했고요. 사격 장소 인근 주민들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현재까지 민간은 물론 이 기지 내 인명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이없는 사고에 대한 첫 번째 이슈였고요.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전세 계약하면 명품백 드려요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모시기 위해서 명품백까지 내건 진풍경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네. 금리 인상되면서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르게 되죠.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죠. 이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대출을 기피하기 시작하면서 역전세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급기야 명품백까지 내걸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이 부동산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집주인이 본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세입자를 모집하면서 전세 계약 체결하시면 정품 명품백을 주겠다라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게시글에는 이 가방의 사진까지 올라왔는데 해당 가방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좀 보니까요. 무려 1,335만 원짜리 정가에 해당하는 그런 가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명품백으로 이목을 끌기는 했지만 그 전세급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집주인이 내건 그 84제곱미터 아파트에 대한 전세 보증금 4억 5천만 원에 내놨고요. 올 이제 12월 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 해당 단지 동일 면적으로 2년 전에는 전세 보증금 시가가 한 4억 7천에서 4억 9천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최고가가 5억 5천 5백만 원까지 이제 나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이 체결된 계약을 보면 상당히 추세가 달라졌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 지난달 2일 3억 4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계약이 해당 단지 내에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좀 새로운데요. 이거에 대해서 차라리 가방값을 보증금에서 빼주지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천안에서 보증금 4억 5천 좀 비싸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명품백 받고 이 깡통 전세로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 선호하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세가 예전에는 없어서 난이었는데 네. 지금은 못 구해서 난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건수를 봐도 확실히 나오는데요. 이 부동산 빅데이터가 한번 집계를 해봤더니 수도권 아파트 전세 물건이 무려 11만 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1년 전에 5만여 건 전세 매물이 나온 거에 비해서 무려 120%가 지금 상승한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물건이 계속해서 적체되다 보니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 올해 1월 말 하락세로 전환된 뒤에 36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파트 갭 투자한 경우에는 정말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깡통 전세, 보증금 네. 못 돌려주는 현상 이런 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허그에 따르면요. 8월에 이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이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이 무려 1,089억 원에 달하고요. 이렇게 월별로 따졌을 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그런 상황이고 실제 보증 사고 건수도 511건으로 허그가 집계를 해서 이 허그가 집계를 시작한 이 2015년 이래로 최고 건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 옮기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돈을 줘야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막혀버리면 참 답답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새 아파트의 또 인분 발견입니다. 입주를 앞둔 유명 신축 아파트 부엌에서 인분이 발견된 황당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한 매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한 유명 아파트를 분양받은 A 씨는 지난 29일 이제 관리자의 안내를 받고 자신이 분양받은 집에 딱 간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찾고 찾았더니 부엌 싱크대 하부장에
인분이 종이에 쌓여가지고 하수구에 끼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해당 인분이 검게 이제 변경돼가지고 좀 말라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이거 누가 언제 이걸 뒀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당시에 이제 관리소 직원이 와서 치워주긴 했지만 이 싱크대에서 인분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이 해당 A 씨가 분명히 이 아파트 완공된 이후인 8월 6일에도 방문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계획된 소행이 아니냐라는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 집에 입주를 앞둔 상태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네. 왔을 텐데 냄새가 났고 가보니 인분이 있었다. 참 황당하고 충격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공사의 입장은 어때요? 시공사에서는요, 아무래도 자사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의 의사를 전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싱크대 하부장을 전면 다 교체해주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지금 해당 A씨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대해서도 혹여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싶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입주자와 원만하게 보상을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자사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된 사건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왜 신축 아파트에 이런 일이 자꾸 있는 거죠? 아무래도 건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건설 현장이 그 원인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실제 이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7월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3,000명이 일하는 건설 현장에 화장실이 10개도 채 되지 않는다라면서 정말 30명이 이용하기도 부족한 이 위생시설을 만들어 놓고는 건설 노동자들이 더럽게 그리고 아무데나 용변을 본다라고 비난을 한다라고 언급했고요. 분명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건설 현장의 위생시설 개선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급해서 용변을 봤으면 치워주셔야죠. 그걸 거기다 껴놓고 가면 어떡합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이 되면 자꾸 뭐 입맛이 당기죠. 아, 그렇죠. 네. 뭔가 먹고 싶고. 특히나 저는 한식을 굉장히 네. 좋아하거든요. 근데 밥 먹으면 살찐다는 얘기가 네. 있어서 밥만큼은 좀 반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야, 오늘 이 화면은 우리 장혜인 아나운서도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우리가 네. 쌀에 대한 편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마 그런 쌀에 대한 오해 완전히 풀리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빛깔 좋고 맛 좋은 곡식들이 풍성하게 수확되고 입맛마저 풍성해지는 계절인데요. 응? 근데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다고요? 아니 한국인은 밥심이라 하는데 우리 쌀 왜 안 드세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쌀이랑 탄수화물 자체를 좀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밥을 조금만 먹어야 된다는 얘기 듣고 잘 안 먹게 되죠.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닭가슴살 식단 위주로 먹어서 쌀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몸을 관리할 땐 쌀을 피해야 한다? 진짜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는 이 쌀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생겼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은 단순 탄수화물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로 나누어집니다. 이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분해가 빠르고 흡수도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뿐만 아니라 섬유질이 적고 지방을 쌓이게 하는 여러 가지 피해야 될 탄수화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쌀은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이 복합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쌀은 탄수화물 외에도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이런 영양소가 풍부한 좋은 탄수화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우, 우리가 쌀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실제로 밥을 먹으며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분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미선 주부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시니어 모델이시라니 다이어트는 필수겠네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 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는 밥을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아침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연미선 주부인데요. 점점 그녀의 식단이 궁금해지는데, 아이, 식사 안 하세요? 아침 식사하기 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 체조를 하고 식사를 해요. 굉장히 산뜻하고 개운해요. 그럼 식사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보통 이제 잡곡밥도 먹고 그러는데 오늘은 흰 쌀밥이 먹고 싶은데요. 쌀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날 기분에 따라 밥을 해 드신다는데요. 다양하게 먹어도 맛있는 밥. 오늘의 한 끼도 완벽하네요. 이렇게 밥만 잘 먹어도 하루 활력이 채워진다는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그냥 먹는 게 아니라고요? 에?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했어요. 밥 먹을 때 왜 씹지도 않고 꿀꺽꿀꺽꿀꺽 이렇게 먹으면 살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거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입에서 많이 갖고 놀래요. 그러고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하거든요. 한 번에 50번 이상 꼭꼭 씹어 먹는다는 주부님. 씹으면 씹을수록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저는 밥도 밥이지만 짠 음식보다는 이렇게 신선한 야채를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밥을 먹든 오히려 반찬에 더 신경을 쓴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먹어도 진짜 다이어트에 좋은 거 맞나요? 사실 밥을 먹게 되면 살이 찌는 이유는 밥과 함께 먹는 이런 반찬들 때문에 살이 찌는 건데요. 저는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다이어트를 할 때 밥을 꼭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2공기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저혈당이 나타나면서 의욕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경이 예민해지는 신경과민 등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에겐 꼭 필요한 탄수화물 쌀. 그렇다면 더 건강하고 더 맛있게 먹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신준섭입니다. 맛있는 레시피 잘 부탁드려요. 쌀은 좋은 탄수화물인데 이 적정량과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쌀로 가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요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저는 이 시래기 들기름 솥밥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시래기가 칼로리도 굉장히 적고 장내에 있는 노폐물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들기름을 한번 볶아서 사용을 할게요. 약한 불로 예열하며 들기름에 시래기를 볶아주고 이어서 씻어놓은 쌀을 넣고 요리조리 잘 섞이게 볶은 후 물을 찾아 탁에 넣고 밥을 해주면 되는데요. 약불로 한 7분 정도 뜸을 들여주시면 맛있는 솥밥이 완성이 됩니다. 짜잔! 다이어트에 좋은 시래기 들기름 솥밥 완성이요! 솥밥만 먹으면 좀 뭔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된장을 좀 만들 거예요. 양파를 곱게 다져줄 거예요. 두부를 4분의 1모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양파를 1개를 넣어주세요. 썰어둔 양파를 살살 볶다가 준비한 마늘, 된장, 고춧가루를 넣고 다시 잘 섞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때도 불은 너무 세게 놓지 마세요. 네, 정종 2분의 1컵. 마지막으로 파두부까지 모두 넣고 포글포글 끓여주면 다이어트에 좋은 시래기 들기름 솥밥에 환상궁합 강된장까지 언가 한 끼 완성! 네, 다음 레시피는 조금 더 간단한 레시피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닭고기 덮밥인데요. 아, 재료도 간단하네요. 닭은 닭가슴살이면 더 좋겠죠? 닭가슴살이 다이어트 음식이잖아요. 이 먹다 보면 조금 질릴 수가 있어요. 이 덮밥으로 만들어 드시면 다른 음식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준비한 야채를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요. 덮밥의 맛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소스 아닐까요? 팬에 준비한 간장 양념 재료를 넣고 약한 불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 이 성장기인 학생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잘 안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한 끼를 제대로 먹으면 사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버섯, 그리고 당근도 채소를 한번 익힐게요. 야채 소스가 맛있게 배인 것 같다면 달걀을 살짝만 풀어 넣어주세요. 넣은 달걀이 반숙 정도로 익었다면 끝! 준비된 밥 위에 담아내기만 하면 닭가슴살로 만든 닭고기 덮밥 완성입니다. 성장기 자녀와 함께 먹기 좋은 닭고기 덮밥 참 쉽죠? 네, 제가 준비한 쌀 레시피로 건강한 한 끼 즐겨보세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착한 탄수화물이자 보약쌀.
그동안 다이어트 때문에 쌀을 멀리 했다면 오해를 풀고 마음껏 드세요. 여러분 모두 쌀 먹고 힘내세요. 과거의 오늘, 역사 속의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이 바로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은 역사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은 과거 언제로 갈까요? 자, 오늘은 2022년 10월 6일, 음력 9월 11일이니까 1020년 음력 9월 11일로 가게 됩니다. 네. 지금 한 1000년 전이네요, 그죠? 네. 멀리 가네요, 오늘은. 네, 오늘은 좀 멀리 갑니다. 네네. 지난 시간까지 조선시대까지 갔는데 오늘은 고려시대로 갑니다. 지금부터 1002년 전 오늘. 자, 고려 현종 11년인데요. 오늘은 온갖 시련을 겪어내고 드디어 왕위에 오른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이 국난을 극복하고 고려의 중흥주가 되었다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과 더불어서 과감한 사랑을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곁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지금 띄어 있는 거죠. 네네. 네, 파란만장한 삶을 산 현종, 현화사 행차에 숨은 의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려사 현종 11년, 오늘 기록에는 왕이 현화사의 행차에서 새로 만든 종을 손수쳤다라고 하는 짧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 현화사라 그러면은 일단 절인 것 같은데 왕이 직접 절에 가서 종을 쳤다. 그게 이제 또 역사의 기록에 남았다는 건 뭔가 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현화사라는 절, 현종이라는 국왕 모두 흥미로운 그 소재인데요. 이 한 줄 기록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려면 먼저 현종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되겠죠. 현종은 고려의 제8대 국왕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고려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몇 해 전에 한참 됐죠. 천추태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천추태후를 쫓아내고 왕이 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현종입니다. 그런데 이 현종은 출생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출생이 흥미롭다.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네네.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네, 비밀인데 우리가 다 아니까 공공연한 비밀이죠. 자, 이 현종은 족보부터가 아주 특이한데요. 족보를 보면 태조왕건의 손자이기도 하고 네. 외증손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죠, 그게? 자, 오늘 고려시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1000년 전 일 아닙니까?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땐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네. 특별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는 그래도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뭐지?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그 진짜 아침 최고의 막장 드라마 이런 느낌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네. 기대해 보시죠. 네네네. 자, 세 분은 태조 왕건에게 부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왕건쯤 되면 그쵸. 뭐 당시에 오. 한 10명은 있지 않을까요? 10명 정도 있지 않을까요? 10명보다 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머. 네, 10명보다 더, 한 20명? 이 정도 생각하시죠? 네, 29명. 야, 29다리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리요, 양다리, 29다리. 네, 29명의 부인을 두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지방 세력가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9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 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들이 25명, 네. 딸이 9명. 그래서 모두 34명의 자녀를 두는데요. 자, 그 중에 대종욱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몇째 아들인지는 몰라요. 네. 이 대종욱에게 또 아들이 있어서 6대왕 성종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들은 성종이 아니라 그 누이들이에요. 헌해왕후, 헌정황후, 이 두 자매인데 공주인데 왜 왕후라고 하냐면 이 두 자매가 5대 국왕 경종의 부인이 됐거든요. 지금 뭐 하프가 양쪽으로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매가
부인이 되죠. 그러네. 자매가 부인이 되죠. 경종과 이 두 자매는 할아버지가 같은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야. 요즘식으로 말하면 근친혼이죠. 네. 아니 요즘 시대 근친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당시는 그럼 저게 지금 얘기가 되는 얘기인가요 지금? 네, 1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네. 그 이전에 통일신라 때에도 근친혼이 있었고 고려시대까지도 근친혼이 있습니다. 특히 왕실에서는 근친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예. 여기까지는 그때는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정작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헌해왕후와 헌정왕후의 사랑 이야기. 이건데요. 이 둘 다 위험했어요. 경종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헌해왕후, 헌정왕후가 전부 과부가 됐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모두 성격이 쾌활하고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각각 자기의 사랑을 찾아서 나섭니다. 오. 자, 먼저 동생 헌정왕후가 궁궐을 나와서 살다가 옆집 남자와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지는데 그 옆집 남자가 누구냐면 아버지의 이복 동생. 그러니까 삼촌이었어요. 이게 삼촌과 조카의 사랑? 네, 그땐 그랬구나 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그때라도 태종의 아들인 안종욱입니다. 안종욱과 헌정왕후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국왕 성종이 노발대발해요. 그죠? 아무리 그때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근친혼 있고 막 이래도 삼촌하고 조카 사이의 사랑은 이건 용납이 안 됐군요. 그렇죠. 그건 너무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기로 결심을 하고 안종욱을 멀리 유배를 보냅니다. 그 당시 지명으로는 사수현, 지금 경상남도의 사천시로 유배를 보내요. 개경에 있고 사천시에 있으니까 멀리 떨어뜨리는 멀리 거죠. 보냈네. 그런데 문제는 이 헌정왕후가 아들을 낳고 바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래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불행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낳은 아들이 대량원군, 나중에 현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랑의 결말은 역시 해피엔딩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현종은 아버지 쪽으로 보면 왕건의 손자가 되고 네네. 어머니 쪽으로 보면은 왕건의 외 증손자가 된다. 그렇게 됐군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현종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자기 라타가 돌아가시고 이게 참 뒤에 뭐 어떻게 괜찮았나요? 네, 어렸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멀리 떠나고 네네. 이래서 유모 손에 키워지게 되는데 이 유모가 어린 아이한테 말을 가르치면서 아빠라는 말만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사람을 보면 다 아빠라고 부른 거죠. 국왕인 성종을 만나서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이 어린 것이 아빠가 너무나도 보고 싶구나, 너무 그리워하는구나 이렇게 가여워해서 아빠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어린 대량원군이 사천에 가서 아빠 만나. 아버지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이것이 모두 안종욱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네, 유모에게 부탁을 해서 얘한테 아빠라는 말만 가르쳐라. 야, 머리 그러고 좋은데요? 보면 이 아버지는 굉장히 지혜로운 네네네. 사람이죠. 네. 이 덕분에 대량원군은 아버지와 5살이 될 때까지 그 같이 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린 시절 이 짧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 이것을 대량원군은 나중에 왕이 돼서도 오래오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하고의 기억이 너무 좋았구나. 네. 예. 그 이후에도 그러면은 그 언니의 위험한 사랑은 계속된 거예요. 언니 헌해왕후의 사랑은 더 과감합니다. 자, 저기 뭐 하트 표시가 많은데요, 지금. 네. 이 헌해왕후는 경종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경종에 이어서 왕이 되는 6대 목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비가 되었겠죠. 고려시대에는 대비를 태후라고 불렀어요. 네. 그리고 이 태후가 살던 집 이름이 천추전이라서 그래서 천추태후. 네, 이렇게 부른 건데요. 천추태후는 외간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또요? 네. 김치양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요. 이 대목에서도 생각하실 것,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아니 근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금 이게 불륜이란 말인 거죠. 이렇게 사랑은 좀 위험한 거야. 네. 이렇게 가는데. 예. 아니 그렇게 지금 불륜 이런 느낌의 지금 이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럼 약간 좀 쉬쉬해야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은 쉬쉬하고 감추고 했겠죠. 네네. 그런데 천추태후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김치양에게 관직을 주고
자기의 정치적인 파트너로 삼아요.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다음 왕으로 세우려는 야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들이었던 목종에게는 후사가 없었어요. 유일한 경쟁자가 바로 누구냐면 삼촌과 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 바로 대량원군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헌해왕후와 김치향의 대량원군 죽이기가 시작됩니다. 그 어린애를. 그러니까 이게 살벌한 피바람이 시작이 되는 이모 아니야, 거거든요. 이모? 그러니까 조카를, 그렇죠? 본인이 불륜으로 낳은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카를 죽이려는. 근데 당시에 막강한 권력자가 천추태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섭정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러면은 대량원군의 목숨이 풍전등화였겠는데. 네, 말 그대로 풍전등화입니다. 천추태후는 대량원군을 개성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승려를 만들어요. 그리고 신열사라고 하는 절로 쫓아내는데 그 신열사가 북한산 신열사, 지금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입니다. 진관사요? 네, 여기로 네네. 쫓아내놓고 거기 좋은데. 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궁녀를 보내서 술과 떡을 보내는데 마침 진관사의 이 신열사의 스님이, 그 스님 이름이 진관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딴 거구나. 그렇죠. 나중에 절 이름을 바꾸는 거죠.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대량원군을 숨깁니다. 굴을 파놓고 거기에 숨겼다고 해요. 궁녀가 돌아간 다음에 가져왔던 술과 떡을 마당에 버렸는데 새들이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어. 목살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야, 아니 그러면 이 천추태후가 그만큼 막강한 것 같은데 이게 권력이 계속 갔나요? 오래가는 권력, 영원한 권력은 없죠. 천추태후의 권력이 한참 극성을 부리고 있을 때 네네. 배경에서 정변이 일어납니다. 강조라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목종을 시해하고 김치향을 죽이고 그 아들 죽이고 천추태후를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는 신열사의 사람을 보내서 대량원군을 모셔다가 왕위에 올립니다. 이래서 현종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자, 현종의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걸로 네, 봐서는 아닌 모양이네. 아닌 거죠. 아니, 반대인 거죠.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강조라는 사람이 그렇게 앉힌 거는 뭔가 좀 뒤에서 좀 힘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현종이 왕이 된 다음에 거란이 고려를 침략합니다. 거란의 2차 침략입니다. 현종은 서울을 버리고 피난을 가는데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을 가요. 왕이 피난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나서 털리기도 하고 왕비 한 사람을 더 보호해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친정으로 보내기도 하고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려는 정신줄을 놓지 않았어요. 군사력,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거란군이 돌아가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개경에 돌아온 현종은 그때부터 착실하게 왕권을 강화하는데요. 바로 왕위에 오른 지 9년째가 되는 1018년에 현화사라는 절을 지어요. 이 절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복을 빌기 위한 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명복을 드러내놓고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불륜의 기미가 있는 나의 그 출생의 비밀, 이것이 나에게는 별 문제가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왕권에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더 연속입니다. 그런데 현화사를 지은 그 다음에 거란의 제3차 침략이 또 있어요. 침략하는구나. 네, 이 3차 침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물리치고 이 이후에 왕권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귀주대첩 있고 7달 뒤에 왕이 현화사의 행차에서 이 종을 손수 쳤다는 오늘의 그 기록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어엿한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를 봐주세요. 내가 치는 이 종소리를 들어주세요. 네, 이 종소리가 하늘까지 퍼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늘에 울림. 그렇죠. 이 막 선수들도 뭐 메달 따고 나면 하늘에 계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는 제일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종이거든요. 자, 그 이후 현종은 13명의 부인을 둡니다. 태조왕건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부인이고요. 수많은 아들을 낳아서 꺼져가던 고려왕실의 불씨를 되살립니다. 국난도 극복했고 고려왕실의 중흥주죠. 자, 이 현화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사철이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유물 하나가 서울에 있습니다. 뭐예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현화사 석등이 있습니다. 자, 가을 여행하시면서 박물관 가시면 석등 보시고 오늘 이야기 한번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저기에 석등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저 중에 하나구나. 저게 이제 용산에 있는 거잖아요. 네. 저기 가면 또 운치가 있어요. 예. 가까우시니까 또. 이 가을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역사 속 오늘 고려 현종을 만나봤고요. 이제 세계로 눈을 높여 보겠습니다. 10월 6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네, 1973년 10월 6일. 세계를 떨게 한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네. 요즘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에너지 문제가 지금 비상이 걸렸죠. 네. 바로 이런 일이 1973년, 지금으로부터 49년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떨게 한 오일 쇼크라고 적혀 있고요. 제4차 중동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는 거죠. 네네네. 네. 이 중동 전쟁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일어납니다. 1차는 1948년, 2차는 1956년, 3차는 1967년인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을 모두 이겨요. 특히 제3차 중동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시나이 반도를 차지하면서 자기 영토를 3배나 확장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3차까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해서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가자 서한지구 분쟁에 대한 뉴스, 해외 뉴스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어떻게 또 4차 중동 전쟁까지 일어난 거예요? 네, 1970년에 사다트 대통령이 집권합니다. 사다트는 민족주의자였고 3차 전쟁 때 빼앗긴 시나이 반도를 되찾겠다. 이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먼저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슬람교는 라마단 기간이고 유대교에서는 욤 키프르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최대 명절이었어요. 그게 10월 6일인데 이날을 기해서 기습 공격을 한 거죠. 명절날 이제 마음 편하게 쉬고 있는데.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 이후 최대 패배를 이때 하게 되고 반대로 아랍은 최고의 승리를 이때 거둔 거죠. 아니 근데 그전 전쟁에서 다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타격을 입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곧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전쟁 말고 더 큰 충격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다트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가지고 있었던 비장의 계획,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테니 아랍의 다른 나라들은 이것으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한 거예요. 아랍 하면은 많이 남아도는 게 전쟁이니까 무기인데 아랍 국가 중동 이러면 또 오일이죠. 오일이죠. 맞아요. 오일을 무기화하는 겁니다. 석유를 무기화하는 건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들에게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석유값이 급등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석 달 만에 세계 유가가 4배가 세계 경제가 아주 큰 충격에 빠지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충격입니다. 이것을 제1차 오일 파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거리가 먼데도 우리나라까지 휘청한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우리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이 여파로 1975년 한 해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7% 상승.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달리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자.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밤에 네온 사인 목혀게 하기. 8기통 이상의 기름 많이 먹는 차 운행 못하기, 또 연탄난로 다시 쓰기, 또 학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방학을 앞당기고 기간을 늘려요. 지금도 여름방학보다 겨울방학이 더 길지 않아요?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네요. 석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건데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가 충격에 빠지죠. 중재에 나섭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억지로 휴전을 시키는데 전쟁은 끝났지만 석유값이 올라간 이것은 그대로 남죠. 그 이후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은 1978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사다트 대통령, 백인 총리를
데이비드 캠프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서 협정을 하게 해요. 이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돌려준다 하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전쟁은 끝나지만 유가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죠. 야, 이게 사실 그 두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가 거의 원수 같았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화해를 시켰다고 해서 이게 계속 이게 평화롭게 갔을까요? 맞아요. 나중에 사다트가 암살되죠. 아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석유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1978년에 또 한 번의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한국 경제에 더 큰 충격이 되죠. 마침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석유 감산을 하겠다고 해요. 네. 아직도 석유가 무기인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석유, 에너지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6일 역사 속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익주 역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곳곳이 보물인 전라도 부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군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단 3일 동안 아주 특별한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두 분이 이곳을 안내해 준다고요? 특별한 두 분 누굴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껏 들어보지도 맛보지도 못한 곰삭은 맛이 밀려온다. 모두에게 공개되는 날은 1년에 단 3일. 지금부터 짭조름한 부안의 맛에 한번 빠져볼까요?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단비입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전북 부안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늘까지 쭉쭉 뻗어 있는 전나무 보이시죠? 바로 내소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 전나무 숲길 앞에 서 있는데 오늘 이곳에서 아주 행복한 가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저 혼자 가는 거야? 둘이서? 아, 누구랑가요? 오늘 제 여행 파트너. 돈이 많아? 요즘 대세 돈 많은 임영웅! 임영웅님? 아니야? 아, 누구예요, 누구? 오늘 저희 가을 여행 파트너! 누구? 나야, 나 원주 전원주 선생님! 선생님, 여기까지! 예? 와, 아니, 부안 와보셨어요? 아유, 그 전에 한번 왔었는데 오늘도 기분이 틀려. 마음이 막 시원해. 선생님, 오늘 선생님 모시고서 제가 이 부안을 샅샅이 그냥 이쁜 곳, 맛있는 곳 다 찾아드릴게요. 그래? 예. 오, 그래. 약속. 짠내 여행인가 짠내 투어가 시작된 피톤치드 가득한 내소사의 전나무 숲길을 지나서 도착한 곳. 우와, 한국의 우유니 사막이라 불리는 바로 이곳은요, 곰소염전인데요. 이 곰소염전에서 나오는 짭조름한 소금으로 바로 부안의 진한 맛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입안에 군침이 마를 틈이 없을 텐데요. 젓갈 가게가 진일비한 곰소 젓갈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젓갈. 여기도 젓갈. 오늘 젓갈 씩 먹자. 근데 이 거리가 젓갈이에요. 밥에 비벼서 다 먹어. 젓갈 다른 젓갈. 와. 종류가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안녕하세요. 네. 오, 선생님 팬이에요. 너무 멋있는 게 많다. 아니, 여기가 지금 그러면은 다 젓갈만 있는 젓갈 거리예요? 네, 맞아요. 여기가 곰소 젓갈.
중심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아니 젓갈이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다 몇 가지예요? 20가지가 넘을 거예요. 20가지? 네, 여기 없는 젓갈도 있고요. 아니 젓갈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여기가 다 젓갈만 파는 젓갈 거리인가 봐요? 네, 맞아요. 여기 젓갈 시장. 전라도에서는 그 곰소가 유명한 젓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곰소하면 이제 젓갈. 저희가 염전 들렸다 왔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젓갈들이 다 우리 천일염으로 다 간을 한 거예요? 곰소에 소금으로 해서 여기에서 간을 절였다가 이렇게 해서 담은 거 훨씬 단맛도 나고. 20개가 넘는 곰소 젓갈이 곰소 천일염 덕에 짜지 않고 단맛까지 난다는데요. 일단 맛을 봐야겠죠? 맛있어. 엄마 너무 맛있어서 우는 거야 지금? 맛있지? 안 짜 그렇게? 진짜 맛있다. 이게 뭐 뚝뚝 터지는 게 명란이에요? 아니요, 알바. 청어알. 청어알. 네. 너무 맛있다 이거 씨앗 젓갈. 응? 진짜 특징이에요. 짜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도 씹어 맛있고 먹겠어. 이것도, 그러니까 와. 아우, 신기하다. 뭐야? 오늘 김장이에요? 네, 김치 좀 버무리려고. 겉절이? 네. 엄마 나 겉절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오늘 김치하는 날인가 보다 여기. 세상. 안녕하세요. 어머. 와, 오늘 딱 맞춰 왔네. 어머. 저 겉절이 하는 날. 내가 막. 너무 맛있다. 예? 아니 비법이 뭐예요? 뭘 넣은 거야? 곰소에서 유명한 네. 갈치 속 액젓을 넣어서 그래요. 갈치? 네, 곰소가 갈치가 유명하거든요. 오. 갈치 내장으로만 담은 젓이라서 맛이 깔끔하고 좋아요. 맛을 볼수록 감탄을 금치 못한 곰소 젓갈들. 여러분 진짜 꼭 드셔봐야 이 맛을 알 텐데요. 명품 곰소 천일염으로 탄생한 기가 막히게 맛난 곰소 젓갈을 제대로 한 상 차려 먹어보려고 젓갈 백반이 유명한 집을 찾았습니다. 이런 상차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 젓갈 뷔페예요. 벨트 좀 풀으셔요. 벨트를 풀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딱 풀고. 알았어. 나 허리띠가 없구나. 저기 좀 풀고서 좀 드세요. 네네네. 야, 너무 많다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잘 나오네. 야, 진짜 잘 나온다. 네. 선생님 맛 좀 보세요. 김을 이렇게 해서 김을 해가지고 밥을 얹고. 여기다 싸라 그랬지? 예, 여기다가 젓갈을 올리라고 그랬어. 여기다 한 장만 싸야지. 뭐가 이렇게 많아. 뭐랄까. 여기다 밥을 조금 넣고. 밥을 넣고 젓갈을 마음에 드는 젓갈을 딱 얹어서. 그거 오징어 젓갈. 제일 좋아. 오징어 젓갈. 야, 오늘 호사한다, 호사해. 맛있다. 안 짜네. 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어우, 맛있다. 아니, 어쨌든 짭조름하면서도 이거 지금 톡톡 터지는 요 청어알이 너무 맛있네. 야, 이렇게 맛있는 밥 처음 먹어본다. 딱 먹었을 때 이건 무슨 생각이 나? 이걸 먹었을 때? 누가 생각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들이. 아들? 근데 입에 그냥 바다 향이 싹 돌아요 지금. 딴 거 필요 없어. 안 비리고. 안 비려요? 그냥 입에 들어가면 완전 첫사랑 맛이야. 첫사랑. 달콤하고 짭짤하고. 전라북도 부안은 젓갈만 유명할까요? 아니죠. 국내 3대 놀이라 불리는 채석강을 거쳐 변산 해수욕장까지 발길 닿는 곳 모두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 둘, 셋. 진짜. 어머, 성이 있으니까 그 공주님 같아, 선생님. 수평선에 펼쳐진 석양을 좀 보세요. 정말 부안은 사랑입니다. 자, 앞으로 한 발 천천히. 여기 어디게요? 어디야, 여기가? 자, 하나, 둘, 셋, 짠! 너무 이쁘죠? 야, 여기는 근데 이렇게 멋있냐? 아니, 진짜 부안은 가는 곳곳마다 다 그림 같아요. 너무 멋있어. 네. 선생님, 제가 요즘에 캠핑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안의 마지막 코스는 캠핑 요리 제가 직접 쫙 선생님들께 대접할게요. 와,
선생님 이제 고기가 맛있게 구워졌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야, 진짜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굽네. 그러니까 요즘 캠핑을 하다 보니까 아주 고기 굽는 솜씨가 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쌈이랑 참 이 깻잎이랑 이렇게 드세요. 여기. 아니야. 예. 근데 왜 쌈장이 없어? 쌈장이 싸 먹어야지. 선생님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부안. 그래 부안이에요. 우리가 오늘 뭐 먹었어요? 젓갈. 그렇죠. 여기서 누가 좀 쌈장을 얹어요. 여기는 딱 고기 얹고 그리고 여기 갈치 속젓이랑 그다음에 여기 씨앗 젓갈 있거든요. 요거 젓갈을 딱 얹어서 먹으면 쌈장 저리 갈아요. 그래? 이렇게 저처럼 드셔보세요. 이렇게 딱 얹고 고기 얹고 고기 얹고 씨앗 젓갈 살짝 딱 얹고 요거는 별로 안 짜요. 안 짜? 씨앗 이거? 젓갈. 예. 그거 얹고 거기다 놔. 이걸 쌈장 대신 먹는다고? 그렇지. 그리고 이거 갈치 속젓. 요렇게 하고? 요거 솔젓 살짝 얹고. 그것도 얹어? 그럼요. 기가 이렇게 막히게. 얹고. 딱 하고 너는 어디로 가고 싶니? 담비 입속으로요. 맛있어. 어때요? 쌈장보다 더 맛있는데? 쌈장 저리 가라죠. 고기의 그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칼칼한 쌈장이 딱 이렇게 그냥 젓갈로. 갈치 이제 속젓이 싹 잡아주니까 비리지도 않고 또 개운하고 깔끔하고 진짜 맛있다. 맛있죠?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젓갈. 오늘 담비 몇 점? 담배 오늘 이뻐. 오늘 부안 여행 몇 점? 100점. 오케이! 저거 봐요, 엄마. 봐봐. 와, 진짜 나왔어. 응? 오늘 불다. 어때요? 그래도 이걸 봤으니까. 그러니까요. 곰소 젓갈처럼 석양으로 붉게 물든 곰소 짠내 투어는 그야말로 가을 최고의 여행지였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먹는 것만 봐서 서운하시다고요? 자, 내일부터 3일간 곰소 젓갈 발효 축제가 열리는데요. 그냥 젓갈 축제가 아닌 캠핑이 더해진 부안이 야심차게 준비한 축제니까 맛있는 젓갈도 사고 이 가을 부안의 멋에 흠뻑 빠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번에는 이보은의 4개 식탁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원의 행복 2탄 기대됩니다. 네, 지난주에요. 정말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새 같은 물가에 이 철에 정말 알뜰하게 잘 한상 차림 차렸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요. 네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솥밥하고 찌개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고기입니다. 고기 조림하고 볶음입니다. 아니, 고기가 된다고요? 네. 10,000원으로요? 네. 이거 어떻게 되지? 제가 잘 준비했습니다. 아니 지금 요즘 뭐 마트 가면은 뭐 하나 두 개만 사도 벌써 10,000원이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고기까지 포함해가지고 10,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제가요 오늘 준비한 건 바로 짠 요겁니다. 이야. 요거 돼지고기 앞다리살 250g에 4,125원. 양송이 버섯 7개에 3,200원입니다. 요게 딱 한 팩이고요. 네. 그다음에 숙주가 400g인데 1,980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9,305원으로 오늘 굉장히 푸짐하면서도 맛있는 한상을 준비할 건데요. 오늘은요 돼지고기 버섯 조림하고요. 숙주 버섯 볶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10,000원 네. 한장으로 가능한 요리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돼지고기부터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앞다리살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요게 바로 250g의 양이거든요. 요 250g이면 한 끼 충분하게 드실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 요거 요렇게 얄푼얄푼하게 일단 불고기 감용으로 좀 구입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썰어 주세요. 돼지고기 앞다리를 불고기감용으로. 네, 이렇게 썰어주세요. 요게 비계 부분이 네네. 요게 조금 뭐랄까 아주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썰어주세요. 맞아요. 제육할 때도 저는 앞다리살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앞다리살이 지방하고 근육하고 힘줄이 적절히 있어서 이게 아주 맛이 좋습니다. 네. 요거 준비를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뭘 준비하냐면 바로 이 양파하고 요거 대파만 일단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은 우리 정철규 씨한테 숙제를 먼저 좀 내주려고 네네네, 그래요. 좋습니다. 어떤 숙제를 내줄 거냐 하면 이렇게 좀 불을 먼저 좀 달궈주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후라이팬을 아주 바싹 이렇게 센 불에다가 좀 달궈 다음에 요 양파하고 대파를 넣고 네네. 고기를 먼저 좀 볶아줄 거예요. 요거를 먼저 볶으세요. 제가 이제 제자로서 이제 뭔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진급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랬으면 이렇게 달군 후라이팬에다가 고기를 먼저 이렇게 좀 넣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대파. 어슷썰기 해서. 네. 그다음에 양파 이렇게 채 썰어서 넣어주세요. 네네네. 요걸 아주 깔끔하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아, 오른쪽으로 돌릴까요? 왼쪽으로 돌릴까요? 뭐 마음대로 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이제 오늘 양송이를 준비를 했잖아요. 양송이 버섯이 이렇게 있는데, 양송이 버섯은 이게 지금 갓부분을 이렇게 껍질을 좀 벗겨야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갓부분 껍질 왜 벗기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그거 식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식감도 식감이지만 우리가 버섯은 보통 이제 물에 헹구거나 담궈 놓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갓부분이 약간 이물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렇게 안쪽에 갓부분을 해서 이렇게 좀 벗겨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살살 하시면 벗기면 되는구나. 네, 살살살 벗기시면 요 집에 있는 요 과일 칼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벗겨지거든요. 네. 이렇게. 뭔가 귀여운데요? 그게 귀여워요? 벗기니까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장갑을 껴서 약간 투박한데 이렇게 해서 요거 기둥 부분을 아주 살짝만 이렇게 좀 갈라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크다 그러면 4등분, 작다 그러면 이렇게 2등분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송이 버섯도 요거 7개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우리가 조림으로 좀 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양념장 만드는 어때요? 지금 잘 볶고 계세요? 네, 지금 부지런히 볶고 계세요? 예. 양념장을 할 건데 이 양념장은 약간의 고기를 매콤하게 먹으면 약간 좀 맛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붉은 고추를 먼저 좀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청양고추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진간장이거든요. 진간장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기니까 연육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실청 넣습니다. 단맛도 좀 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바로 고추장을 좀 넣어주세요. 2큰술만. 그러면 아주 매콤하겠죠. 만약에 아이들이 있어서 나는 조금 맵지 않게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빼고 오이고추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추장 빼도 괜찮아요. 간장볶음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만드시는데 여기에다가 넣어드릴 게 또 있어요. 요거 맛술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단맛이 필요하니까 요 물엿을 조금 넣어주세요. 윤기도 생길 것 같아요. 그쵸? 물엿 넣으면. 그렇죠. 그래서 요걸 잘 섞어주세요. 선생님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 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고기가 살짝 조금 더 펼쳐지면서 구워지면 더 맛있거든요. 네네. 약간 굽듯이. 하나씩 떼고 있습니다. 네, 아우 잘하시고 네. 있어요. 진작 진급 시켜드릴 걸. 그러게요. 네. 방송 사중한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잘 볶아주세요. 네. 근데 약간의 지금 저희가 기름을 하나도 안 하고 돼지고기 앞다리살이 갖고 있는 지방 가지고 지금 익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고기의 단맛이 많이 우러나고 부드러워져요. 자, 이렇게 잘 볶아주세요. 그리고 야채에서도 이게 약간 기름 같은 게 나오니까. 그렇죠. 어우, 똑똑하셔요. 네. 네. 자, 그랬으면 이렇게 지금 양념장이 잘 됐죠. 네. 그럼 양념장하고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아까 제가 만들어놨던 양송이 버섯을 같이 넣고 이제 볶아줄 거예요. 근데 기름을 다시는 안 넣어요. 왜냐하면 지방으로 그냥 돼지고기의 지방으로 그냥 볶아야 훨씬 더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양송이 버섯 이제 집어넣어요. 네, 껍데기 까놓은 거. 네. 다 한번 볶아주세요. 네.
아유,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요것만 이렇게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그러니까. 양념장 들어가면 더 맛있습니다. 이제 양념장 이제부터 넣을게요. 양송이 버섯이 약간 단맛을 더 나게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양송이 버섯이요. 이게 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양송이 버섯이 갖고 있는 특유의 단맛이 있기 때문에 이 단맛이 훨씬 더 고기의 맛과 함께 이렇게 맛을 좋게 하거든요. 네. 아, 요거는 양념장에서 나는 냄새가 되게 좋죠. 해요. 네네. 그랬으면 이렇게 같이 볶아주세요. 이렇게 숟가락하고 이렇게. 이게 볶을 때 약간의 스킬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야 양념장하고 양송이 버섯이 적절하게 어머, 맛이 벌써 들거든요. 몇 번 줬었는데 다 이게 잘 그쵸? 배이네요. 그리고 양송이 버섯은 사실 살짝만 익혀도 이게 간이 배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에서 잡수셔도 좋아요. 아니 근데 이 향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네. 야채 향과 이게 버무려진 게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요 양념장 국물 있잖아요. 네. 요거에다가 남은 고기 다져갖고 넣고 깍두기 국물 조금 넣거나 아니면 김치 국물 조금 넣고 밥 볶아 드셔도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아니, 비주얼이 뭐 이미 네. 뭐. 저는 꼭 그랬으면- 저런 거 보면 떡 넣고 싶어. 떡이요? 네. 그렇죠. 떡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자, 요거 우리 네네. 철규 씨가 한번 잡숴 보실래요? 맛이 네. 있는지? 아유 맛있겠지 말해면. 당연히 맛있겠죠. 근데 요 버섯하고 요 고기하고 간이 적절하게 잘 배었는지 이제 맛을 한번 보세요. 네. 여기 요걸로 하셔야 돼요. 아, 네네네. 아우, 부럽습니다. 저런 음식은 금요일 저녁에 해 먹으면 안 돼. 너무 마셔. 어때요? 이게 돼지 두루치기보다 약간 얕은 맛이 좀 있고요. 그쵸? 양송이에서 약간 이 양송이만의 단맛이 그 올라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오, 맛을 표현하실 줄 아세요. 왜냐하면 양송이 버섯이요, 의외로 굉장히 달달한 버섯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돼지고기 앞다리살하고 양송이 버섯하고 이렇게 같이 볶아주잖아요. 네. 그리고 의외로 고기 맛이 달달하면서 아주 맛있거든요. 자, 요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 접시에 좀 담아서 요거 좀 나눠 드릴게요. 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잡숴 보시고요. 우리가 앞다리살을 불고기감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오래 볶지 않아도 되고요. 요게 굉장히 간편한 요리예요. 자,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를 더 아우. 드릴게요. 너무 기대됩니다. 띵동.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아, 이런 뭐. 향이구나. 아 이거 앞에 놓고 기다려야 돼. 그쵸, 향, 그죠? 자, 이제 그랬으면 조림이 됐잖아요. 네. 조림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볶음 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뭘 준비했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숙주. 숙주. 요 숙주가요,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놓고 나서 요거는 살짝만 볶아놔도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나는 재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양송이 버섯을 또 준비를 하는데 이번 양송이 버섯은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껍질 한번 벗겨주시겠어요? 네네네. 이렇게. 요거 손으로도 손으로 얼마든지 해도 쓱쓱 벗을 수 네, 있어요. 쏙쏙 벗겨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요렇게 하면은 네. 벗겨져요. 이렇게. 네네. 벗겨지죠? 이렇게 벗겨지죠. 오 맛있어. 지금 옆에서 몰래 한 점 드셨거든요. 맛나다. 맛있어요. 그 다음에는 기둥 부분 이렇게 약간 좀 잘라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요거 얼마든지 또 맛있게 볶음이 완성이 되거든요. 야, 선생님 이게 확실히 벗기는 기술도. 그쵸? 예, 저는 참 모양이 안 나네요. 모양이 안 나요? 네네. 이게 연습을 많이 하면 네. 모양이 금방 납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해야 되는데요. 요게 뭐냐 하면 바로 식용유, 들기름이고요. 들기름하고 식용유를 같이 넣습니다. 들기름하고 식용유를 왜 같이 넣는 거죠? 왜냐하면 들기름의 그 발연점이 160밖에 안 되니까 이 식용유를 같이 넣어주면 발연점이 약간 올라가거든요. 아. 거기에다가 다진 마늘을 넣고 이렇게 좀 볶아줘요. 그럼 이제 안 타게 하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죠? 아. 예, 덜 타게 하려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들기름 냄새가 좀 올라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준비하신 숙주를 넣어주세요. 숙주. 한아, 움큼. 숙주 네. 좋아하는데. 요거 숙주 볶음 굉장히 맛있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렇죠. 저 그 이자카야 가면 기본 안주로 항상 시키는 이 아, 술집에 가셔서? 네. 그러시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볶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볶는데 그냥 볶지 마시고 여기 볶을 때 뭘 하느냐? 바로 요거 합니다. 소금. 아, 소금을 좀. 네. 요때 이제 간을 살짝 그렇죠. 하시는구나. 그다음에 후추. 후추 넣고 그다음에 볶을 때 양송이 버섯을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같이 볶아요. 요거요 불과 한 1, 2분만 있으면 금방 숨이 죽어요. 요거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네, 숙주도 그 특유의 향이 있는데. 그렇죠. 요 센 걸로 볶아야 숙주의 맛이 또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얼른 볶아주세요. 보통은 여기에다가 뭐 차돌박이도 넣고 하는데 저는 그냥 오늘 양송이 버섯만 이렇게 넣습니다. 차돌 대신 양송이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벌써 숨이 좀 거의 죽었어요. 네네. 조금만 더 볶고 얘가 제가 완성을 시킬게요. 네. 자, 이렇게 거의 다 숨이 죽으면 여기에다 뭘 넣냐 하면요. 바로 요거 넣으시면 돼요. 요거 쪽파. 쪽파. 그다음에 요 깻가루. 깨까지. 확 또 예뻐지네요. 그렇죠. 예뻐지죠. 네네.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예뻐지면 요걸 또 다시 또 한 번만 이렇게 볶아주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요 볶음을 조금 덜 하면 사실 생맛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맛이 안 나도록 살짝 숨만 죽게끔 네네. 이렇게 준비하셔서 요거 다 됐습니다. 선생님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예. 그렇죠. 요거 굉장히 맛있어요. 다 됐거든요. 다 됐으면 요걸 그냥 준비하신 그릇에다가 일일이 담아서 버섯하고 같이 잡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야. 자, 이제 저희는 고기 좀 먼저. 담아주시니까. 네. 요게 근데 돼지고기가 아까 먹겠습니다. 살짝 먹어보니까 이렇게 쫄깃쫄깃하죠. 그렇죠. 굉장히 쫄깃쫄깃하죠. 이게요, 돼지고기 앞다리살도 불고기감으로 약간 뭐랄까 좀 얄팍얄팍하게 잘 썰어내야 그 다음에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 쫀득한 식감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뭐 쫙쫙 달라붙는 듯한 앞다리살의 식감이 너무 좋고. 네, 이게 이제 차돌 대신 버섯이 들어간 네, 수육볶음입니다. 네. 고기 대신에 버섯으로 그냥 그 식감만 느끼시는 분들은 되게 잡숴보세요. 많거든요. 와, 숙주향이 지금. 2만 원의 행복이면 여기다 차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차돌 넣을 수 있는데요. 요새 장바구니 물가가 좀 힘들다 보니까 그냥 10,000원이면 아주 족합니다. 네. 다음에 2만 원 정말- 시리즈 한번 가시죠, 근데. 그럴까요? 이렇게 한상 차림하면 정말 맛있게 10,000원으로 음식 드실 수 있습니다. 레시피 이어서 바로 보시죠. 10,000원으로 만들어보는 푸짐한 밥상 2탄. 오늘의 메뉴는 돼지고기 버섯조림과 숙주 버섯 볶음입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은 사방 5에서 6cm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송이 버섯은 가세 껍질을 벗기고 기둥을 반 자르고요. 작은 것은 2등분, 큰 것은 4등분 해줍니다. 양파, 대파는 굵게 채를 썰고요. 고추와 다진 마늘, 진간장, 매실청, 맛술, 고추장과 물엿을 버무려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앞다리살이 반 정도 구워지면 양념장과 양송이 버섯을 넣고 졸이고요. 고기와 버섯이 익으면 소금 간을 하고 통후추를 곱게 빻아 뿌리면 돼지고기 버섯조림 완성입니다. 숙주 버섯볶음도 만들어 볼까요? 숙주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털고요. 양송이 버섯은 가세 껍질을 벗기고 납작하게 썰어줍니다. 무쇠팬을 뜨겁게 달구고 식용유와 들기름에 숙주를 볶아주세요. 이때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맞춰줍니다. 양송이 버섯을 넣고 볶은 뒤에 그릇에 담고요. 쪽파와 깻가루를 뿌려주면 숙주 버섯볶음도 완성됩니다. 10,000원으로 차려보는 행복한 밥상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돼지고기 버섯 조림 그리고 숙주 버섯 볶음인데요. 너무너무 맛있게 네. 잘 먹었습니다. 10,000원의 행복인데 이게 다 돼요. 고기도 됩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되는데 뭐 네. 해주실 거예요? 다음 주는 10,000원의 행복 제3탄인데요. 3탄. 더 기대를 하셔도 예. 좋습니다. 네. 10,000원의 행복 3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 튼튼팻 페스타가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경기 부천 영상문화단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반려견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반려견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상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돼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기존 실내 판매 부스 위주의 펫 행사와는 달리 반려동물과 드넓은 잔디밭에서 뛰어놀며 교감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견들의 매력을 뽐내는 훈련 시범과 도그쇼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건강한 반려동물의 삶을 위한 건강검진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행동 발달 및 법률 상담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가족이라면 2022 튼튼펫 페스타에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풍성한 가을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고 저는 산책을 하는데 요즘 쌀쌀해요. 네, 저는 어제 굉장히 든든한 외투 입고 저녁 산책했거든요. 이럴 때 환절기 감기 걸리기 정말 쉬우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